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 하리의 벌거벗은 정신력 중에서 무관심한 개인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칸더슈테크라는 이름의 스위스 산골 마을에서 자랐다. 모든 주민들이 서로의 이름을 알 만큼 작은 마을이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노동자 계층이 모여 사는 스코틀랜드의 공동주택에서 컸다. 내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은 영국 런던의 에지웨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 지하철 노던 라인의 마지막 정차역이 있는 곳으로. 한때 런던 변두리 녹지되었던 곳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들이 지어지면서 커진 교회 지역이었다. 지하철에서 깜빡 잠들어 종점까지 가면 수많은 집들과 패스트푸드점 몇 곳, 공원,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는 예의 바르지만 서먹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은 이곳으로 이사한 후에 고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웃 사람들과 친해지려 했다.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그들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당황했다. 물론 에지웨어 사람들은 적대적이지 않았다. 눈인사도 했고 미소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짤막한 수다 이상으로 친해지려는 시도는 모두 거부당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부모님은 이를 천천히 깨달았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익숙해지지 못하셨지만 나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삶은 이게 전부였으니까. 다들 도대체 어디 있니? 내가 꽤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텅 빈 거리를 내다보며 당황스러워했다. 외로움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짙은 안개처럼 깔려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이 외롭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울과 불안의 뚜렷한 증가와 관련이 있을까? 수십 년간 외로움에 대해 연구해온 두 과학자가 있었고 이들은 중대한 돌파구를 연달아 만들어냈다. 1970년대 중반 젊은 신경과학자 존 가치오포가 지도교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지도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지만 가치오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인간의 감정이 왜 변하는지 설명하려 할 때 이들은 오직 하나에만 초점을 맞췄다.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였다. 이들은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거나 그 일들이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았다. 이들은 사람의 뇌를 섬처럼 취급했다. 나머지 세상과 뚝 떨어져 그 무엇과도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섬 말이다. 가치오포는 궁금했다. 무인도처럼 고립된 뇌를 연구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바깥 세상과 수백 개의 다리로 연결된 섬인 것처럼 여기고 뇌를 연구해보면 어떨까? 가치오포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자 그의 멘토들은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니까 말이지, 설사 관련이 있다 해도 뇌 밖의 요인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변화의 본질이 아니야. 게다가 알아내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지. 수백 년이 흘러도 이를 이해하지 못할 걸세.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 멘토들의 반대에도 가치오포는 이러한 질문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수년간 고민하다가 1990년대의 어느 날 마침내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연구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깥 세상과 상호작용할 때 뇌와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와 정반대인 상황, 즉 외롭고 단절됐다고 느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한 경험은 뇌를 바꿔놓을까? 신체를 변화시킬까? 그는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연구부터 시작했다. 우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100명의 비실험자들을 모집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며칠간 그저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단 여기에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됐다. 비실험자들은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기 위한 심혈관 모니터링 기기를 부착했고 작은 호출기와 시험관 몇 개도 함께 받았다. 실험 첫째 날 그들은 호출기가 울릴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두 가지를 기록해야 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혹은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느끼는지를 쓰는 것. 두 번째는 모니터를 보고 심장 박동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호출기는 하루에 9번 울렸다. 실험 둘째 날에 비실험자들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되 이번에는 호출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험관에 침을 뱉고 이를 밀봉해 연구실에 전달했다. 카치오프는 외로움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아내려 했다. 아무도 그의 의도를 몰랐지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침 속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짙어진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외로움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할 수 있었다. 카치오프와 그의 동료들은 데이터를 조합해보고 깜짝 놀랐다. 비실험자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기록했을 때 코르티솔 농도는 급격히 치솟았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는 극도의 외로움이 신체적 공격을 당할 때만큼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반복해서 강조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다. 깊은 외로움은 낯선 이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만큼이나 큰 스트레스를 준다. 카치오퍼는 다른 과학자들이 외로움의 영향력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셀던 코엔이라는 교수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발해 각각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코엔 교수는 비실험자들을 실험 상황으로 데려와 동해아의 이들을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시켰다. 코엔 교수가 알고 싶었던 것은 외로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질병에 걸리는지 여부였다. 그 결과 외로운 사람들은 다양한 친분 관계를 가진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과학자 리사 버크먼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외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들을 추적했다. 어떤 집단이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추적 결과 외로운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보다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2~3배 높았다. 외로운 사람들은 암, 심장병, 폐질환 등 거의 모든 질병에서 더 위험했다. 카치오프는 이 모든 증거를 조합한 결과 외로움 그 자체가 생명에 위협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비만과 같은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외로움이 이처럼 명백하게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것이 우울과 불안을 확산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을까? 카치오퍼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3가지를 물었다. 당신은 외로운가? 우울한가? 불안한가? 외로운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가능성도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외롭거나 불안한 사람들은 가끔 세상이나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걸 두려워하고 물러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울해지고 난 후 외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카치오프는 어쩌면 그 반대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외로움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극도로 외롭다고 분류된 135명의 비실험자들을 하루 동안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연구실로 불러 성격 유형 검사를 했다. 비실험자들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예상과 같았다. 외로운 사람들은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비관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했다. 이제 핵심은 그들의 인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일 없이 그들 가운데 일부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즉, 이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거나 이들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면서 더욱 외롭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비실험자들을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눴다. 그리고 차례로 각 집단의 최면을 걸기 위해 심리학자 데이비드 스피겔을 데려왔다. 최면에 걸린 A 집단은 정말로 외롭다고 느꼈던 인생의 시기를 기억하도록 유도됐다. B 집단은 그 반대의 상황을 떠올리도록 유도됐다. 즉,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유대감을 느끼던 때를 떠올리도록 했다. 최면 유도 후 두 집단 모두 다시 한번 성격 유형 검사를 치르게 했다. 카치오포는 우울증이 외로움의 원인이라면 사람들을 조금 더 외롭게 만든다고 해도 우울증의 정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대로 외로움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면 외로움의 정도가 높아질 때 우울증의 정도도 높아질 것이었다. 이 실험 결과는 후에 이 영역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 외로움을 느끼도록 유도된 사람들은 급격하게 더 우울해졌다. 그리고 유대감을 느끼도록 유도된 사람들은 급격하게 덜 우울해졌다. 그러나 이것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다. 카치오포는 실험 조건이 모든 방식에서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건물들과 아스팔트 도로가 무질서하게 뻗어있는 넓은 교외 지역인 시카고 근방 쿡 카운티에서 그는 50대에서 70대 중장년층 미국인 229명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연구를 위해 선발된 이들 중 절반은 여성, 절반은 남성이었고 3분의 1은 라틴계, 3분의 1은 아프리카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백인이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연구가 시작될 무렵 우울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외롭지 않았다. 해마다 이들은 연구실에 와서 종합검사를 받았다. 카치오프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연구했다. 그 후 연구팀은 그들에게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매일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는가? 몇 명의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끼는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언제 우울증에 걸리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일부 비실험자들은 실제로 우울증에 걸렸다. 처음 5년간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외로움은 우울증에 선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로움을 느끼면 그 후에 절망감과 깊은 슬픔, 우울함이 뒤따라왔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매우 컸다. 외로움의 정도를 0%부터 100%까지 일직선으로 세워 보았을 때 50%에서 65%로 15% 높아질 때 우울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은 8배 증가했다. 두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과 그 외에 다양하게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카치오포는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그는 외로움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우울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다. 왜 외로움이 그토록 많은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류는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진화했다. 그곳에서 인간은 수백 명으로 구성된 작은 수렵 채집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 인간은 원시 인류가 어떻게 협동하는지를 알아냈기 때문에 연존한다. 자연 상태에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은 굳이 도입될 필요가 없었다. 자연 자체가 연대였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 홀로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각성은 매우 당연한 이유로 진화됐다. 이 감각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무리에서 내쳐지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친절히 대해야 하는 동기가 됐다. 이는 외로움이 왜 그토록 자주 불안을 수반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연대할 때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도록 진화됐다. 고립됐을 때 기분이 나빠질 뿐 아니라 불안정해지도록 진화됐다. 이는 중요하고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어떻게 이를 실험해 볼 수 있을까? 사회의 진화와 별개로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초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 다코타주의 극도로 폐쇄적이면서 종교적인 농업 공동체인 후터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땅의 의지에서 살았다. 함께 일하고 먹고 예배하고 휴식을 취했다. 모든 이들은 언제나 협동해야 했다. 카치오프는 수년간 후토파를 연구해온 인류학자들과 팀을 꾸려 이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를 실험해볼 수 있는 명쾌한 방식이 하나 있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잠을 자는 동안 미세 각성을 경험한다. 잠에서 깬 뒤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면 도중 각성하는 짧은 순간들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적 동물들은 고립됐을 때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미세각성이 일어나는 이유로 가장 유력한 이론이 있다. 외롭다면 그 시간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해 잠을 안정적으로 잘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시인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잠을 자야 하는 경우 말 그대로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뇌는 신체가 안전한 수면 상태로 돌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미세각성을 측정하는 것은 외로움을 측정하기에 좋은 방식이다. 따라서 카치오프의 연구팀은 후토파 사람들과 접촉해 이들이 매일 미세각성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살펴봤다. 놀랍게도 이곳의 사람들은 미세각성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앞에서 말한 가정대로라면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덜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는 외로움이 죽음과 같이 불가피한 인간